여기 근대화 운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서양처럼 개발되는 것을 근대화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앞서 배운 거 기억납니까? 이렇게 있으면 청이 있고 일본이 있었죠. 청나라는 아까 누구한테 당했어요? 영국과 프랑스 같은 서양한테 아편 전쟁으로 깨갱했죠. 일본은 미국 페리제독한테 미국한테 깨갱했죠. 결론적으로 깨갱했어도 항구를 열고 서양의 문화가 들어옵니다. 일본도 미국한테 문을 열고 서양의 문화가 들어오죠. 서로 서양을 닮아갑니다. 이것이 근대화 운동이에요. 그래서 청에서 벌어진 이런 서양 따라가는 운동을 양문동이라 부르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 부릅니다. 어떤 게 더 성공했냐면 일본께 대박이 나고 청나라 것은 실패합니다. 일단 양문동이 왜 실시됐냐면 영국과 프랑스 전쟁을 해보니까 무참하게 깨졌거든. 가만히 보니까 왜 깨졌나 보니까 영국과 프랑스의 무기가 졸라 좋아. 야, 저 무기 따라하자. 그래서 서양의 무기만을 따라하자는 운동이 양문동이에요. 겉과 속 중에서 외부에 보이는 겉의 것만 바꾼 거죠. 이 원칙을 중체 서용이라고 합니다. 몸은 몸체자거든요. 몸은 중국 거, 그리고 기술은 서양 거. 그래서 몸체, 겉에, 그러니까 속의 것은 중국 거 그대로 유지하고 겉의 거, 기술만 바꾸자는 운동이 양문동인 거죠. 그래서 서양식 무기 도입만, 또 군수공장 이런 것들만 주로 신경 쓴 것이 양문동이기 때문에 절반의 개혁인 거죠. 그래서 중국 애들이 지금 무기 공장에 있는 모습이에요. 양문동. 일본의 메이지시는 좀 달라요. 얘네들은 겉과 속을 다 바꿔버려. 그래서 얘네들이 조낭양이 운동을 펼칩니다. 한마디로 일본의 마지막 막부가 에도 막부거든요. 에도 막부의 짱이 누구냐면 이제 쇼군이에요. 쇼군. 장군이라고도 부르는데 요놈들이 권력을 잡고 천황은 있지만 허수아비였었거든. 근데 이 에도 막부를 없애고 다시 누구한테? 왕한테 권력을 주자는 운동이 조낭양이 운동입니다. 그래서 왕 중심으로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돼요. 이게 메이지 정부라고 하는데, 그래서 최고 권력자가 이제 누가 되냐면 천황이라고 부르는 일본의 왕이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요 운동을 메이지 유신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개혁을 해요. 아까 서양 따라하는 것이 근대화 운동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일본 애들은 본격적으로 서양 애들 따라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어요. 보고 배우기 위해서. 얘네들을 이와쿠라 사절단이라 불러요.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아직 전통 복장이지만 얘가 이와쿠라, 얘가 대표고, 여기 보면 이토 히로부미 들어봤죠? 안중근한테 총에 맞아 죽는 애. 보다시피 머리 스타일이나 옷 복장이 이미 서양처럼 됐죠. 근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서양을 벤치마킹 해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운동을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고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겉만 바꾼 중국과 그리고 속까지 바꾼 메이지 유신이 한판 경쟁이 벌어지죠. 이것이 우리 뒤에 배울 청일 전쟁이에요. 그래서 두 나라의 근대화 운동이 어떤 게 성공했는지를 알 수 있는 전쟁이었죠. 의외로 일본이 이기면서 메이지 유신이 성공한 것이 드러났죠. 여기서 일본이 크게 바꾼 것 중에 하나가 입헌 군주제였다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일단 전제 군주제랑 입헌 군주제의 차이가 뭐냐면, 한번 설명해 주고 넘어갈게요. 군주제라는 것은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군주가 왕이잖아. 근데 차이점이 전제 군주제는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왕권이 졸라 셉니다. 근데 입헌 군주제는 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아. 왕권이 약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제 군주제였었거든. 이게 가장 옛날 방식이에요. 근데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입헌 군주제로 바꿉니다. 아까 천황을 복구시킨다 그랬었죠? 천황은 복구시키지만 제한을 둬요. 영국과 일본처럼 상징적인 존재일 뿐이에요. 영국도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 뒤를 이어서 지금 왕이 있잖아요. 일본도 지금 천황이 있죠? 하지만 힘이 없죠? 이런 방식을 입헌 군주제라고 해요. 왕은 있지만 왕은 대표성만 지지는 거. 근데 일본이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입헌 군주제로. 이것이 메이지 유신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문명 개화론이라고 해요. 아까 양문동은 중체 서양이었었죠. 몸통은 중국 거였었잖아. 근데 일본은 일본의 문명 자체를 개화,
서양식으로 다 바꾼 거야. 겉과 속을 다 바꾼 메이지 유신 이런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청과 일본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을 때 일본의 메이지 유신 그림이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딱 봐도 서양식으로 다 변했죠. 그래서 일본이 급성장을 하고 요놈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죠. 이때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일본 기억하고 있고 청나라 기억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통상수교론자. 통상수교가 무역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나 일본 혹은 서양 같은 나라들하고도 무역하자. 서양 빨리 무역해가지고 서양처럼 빨리 근대화하자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일명 빠고유 요 세 명이 대표적인데 얘네들은 눈이 튀었던 거지. 혹시 북학파의 박지원 기억납니까? 연안 박지원 청나라에 갔다 와서 청의 몸을 받아들이자 주장했던 박 교수는 박지원의 손자예요. 할아버지 영향을 받은 거지. 오경성 역관 통역하는 역관이기 때문에 서양 문화를 본 거야. 통역하면서. 유홍기는 의사, 의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다른 나라랑 무역하자. 그래서 가게들을 보면 이렇게 돼요. 북학파, 청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여기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통상수교론자, 빠고유. 그래서 얘네들이 다른 나라하고 무역하거나 조약을 체결하자라고 국내에서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인 거지. 그리고 얘네들한테 배운 제자들이 개화파라고 합니다. 어린 젊은 애들 김옥균, 박용유, 김용신. 그래서 양반들의 자제들이에요. 얘네 아빠들은 다 고위 관료들이야. 그래서 개화 정책에서 얘네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개화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청의 문화를 받아들이자 북학, 그다음에 다른 나라랑 수교하자 통상수교론자, 그리고 개화파. 본격적으로 서양을 따라하자. 빠르게 하자, 느리게 하자. 이 뒷부분은 뒤에 배울 거고 개화파들이 요 계통으로 이어진다라는 흐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요때 일본과 이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아까 일본이 메이지 신으로 자신감을 얻었죠. 그래서 일본이 뭘 주장하냐면 요걸 주장합니다. 정한론을 주장하게 돼요. 한반도를 정벌하자. 일본 본인들은 메이지 신으로 자신감을 얻었죠. 서양처럼 이미 변했잖아. 근데 조선을 봤더니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하면서 다른 나라랑 교류를 안 하는 거야. 그냥 정체된 채로 발달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걸 본 거지. 그래서 일본이 잘됐다. 한반도를 정벌해서 우리도 식민지로 만들자라는 논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정한론의 의도대로 움직인 사건이 운요 사건이에요. 이때 우리나라 왕이 고종이었어요. 여기는 고종. 이게 고종이거든요. 원래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잖아. 근데 흥선대원군이 이제 물러나요. 왜냐면 고종이 나이가 찼거든. 나이가 어려서 대원군이 일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제 흥선대원군 대신해서 고종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직접 정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도 이제 무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위기의식을 느꼈나 봐. 그래서 무역을 해야 될 때까지 했는데 일본이 운요 사건을 조작을 합니다. 운요는 일본의 배 이름입니다. 여기 일본의 운요예요. 운요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있고 우리 서울로 가기 앞서 여기 섬이 하나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일본의 배가 이렇게 뛰어서 우리 서울로 가려고 이렇게 강화도 앞바다, 여기 강화도잖아. 강화도 앞바다를 어슬렁어슬렁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고 방송했을 거 아니야. 야야야 일본 꺼져 시발 꺼져 했는데 일본 애들이 안 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포를 쏩니다. 하지만 그 대포가 일본에 맞지가 않아. 일본은 그 대포의 사정거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딱 그러죠. 딱 걸렸어. 조선 니들이 먼저 포를 쐈어. 그래서 그걸 계기로 우리 강화도를 침범합니다. 이게 그 모습이에요. 일본이 강화도를 상륙하는 모습. 그래서 운요 사건, 포를 쏘도록 유발한 다음에 그걸 빌미로 쳐들어온 사건, 운요 사건입니다. 근데 일본이 창의적이지가 않아. 왜 창의적이 않냐면 일본도 미국한테 그런 식으로 당했거든. 미국 페르 제독이 그런 식으로 일본을 개항시켰기 때문에 일본이 그걸 따라한 것이 우리나라한테 접목을 시킨 거예요. 머리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래서 운요 사건을 계기로 조선의 개항을 강요합니다. 야 조선 너네 문 열어 해가지고 운요 사건을 계기로 체결한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에요. 강화도 조약의 정식 명칭은 따로 있어요. 조일 수호 조기라는 이름이 원래 정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최초의 조약이야.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당시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시기라서 전 세계에 통용이 되는 국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국제법에 근거해서 체결된 최초의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야. 하지만 불평등 조약입니다. 불평등해. 일본한테 전폭적으로 유리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약을 체결하는데 일본 애들이 보다시피 옆에 대포 태워놓고 대포에다 빵빵 쏘대면서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약 체결한 장소에다가 지금 강화도에 가면은 연무당 예타라고 해서 표식을 해놨어요. 그래서 조약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요. 이걸로 볼게요. 조선을 자주국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좋은 거 아니야? 우리나라 독립국이라고 하니까. 하지만 이거는 일본의 머리를 돌린 흔적이 보여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여기 청나라의 눈치를 보고 살았거든. 청나라의 거의 속국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자주국이라고 해놓지 않으면은 청나라가 간섭할까봐 일부러 자주국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항구 2개를 열래. 그래서 이 항구 2개가 열립니다. 부산과 원산, 인천. 지도에서 보면은 부산, 인천, 원산 요 항구가 열려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살 수가 있어.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거류지라 불러요. 항구에서 일본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거류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부산, 인천, 원산이 개항, 항구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 해안가를 마음대로 측량하겠대.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의 바닷가를 마음대로 조사하겠대. 쥐들이 뭔데? 나중에 우리나라 쳐들어오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요게 중요해요. 일본 사람이 죄를 범죄해도 우리가 조사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씁니다. 영사 재판권이다. 혹은 치외 법권이다. 이런 표현 써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 우리나라 땅이잖아. 일본인들이 들어와 살잖아요.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땅 부산에서 죄를 졌어.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일본 애들이 데려가서 일본이 재판하는 겁니다. 이게 영사재판권, 치해법권이에요. 아주 불공평하죠. 일본 애들은 이런 쪽으로는 부산에서 죄를 져도 지들이 재판하니까 맘 놓고 깝치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일본군 임이 항구에서 죄를 정해도 일본 애들이 조사한다. 이자는 일본인이 우리가 재판하겠다. 이게 영사재판권이에요. 이것 때문에 불평운동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나라가 이런 거 몰랐기 때문에 다 허용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강화도 조약이 조일소 조약이라고도 하고 정치적이라면 부속 조약이 따로 있어요. 부속 조약은 주로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일본 화폐를 이용해라. 그래서 이런 데서 일본 화폐가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류지에서. 그리고 조일 무역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다른 이름이 이제 통상장정이라고도 해요. 통상장정이라고도 하는데 쌀과 잡곡을 무제한으로 수출입할 수 있다. 뒤에 또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과 부속 조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조선을 자주국이라고 해놨고 부산 외 인천, 원산을 개항시켰고 해안 측량권을 가져갔고 영사재판권, 치해법권을 가져갔다. 그리고 부속 조약으로 조일소 조규 부록과 아까 얘기했던 통상장정, 경제랑 관련된 조약들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약이 체결됩니다. 근데 서양이야. 서구란 말이 서양인데 서양과 최초로 조약 체결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유명한 조미소 통상조약이에요. 여기에 핵심 내용은 이런 게 있어요. 거중조정. 두 나라 중에 미국과 조선 중에 한 나라가 어려우면 상대국이 도와준다. 미국이 어려우면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나라 어려우면 미국이 도와준다. 거중조정. 나쁘지 않아요. 근데 관세를 인정했어요. 관세가 뭔지 알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미국 물건이 들어올 때는 세금을 약간 더 때려서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관세를 인정했고 최국 대우 좀 알아둬야 돼요. 최고 혜택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과 우리나라가 조약을 체결했는데 여긴 없었어. 근데 우리나라가 조선이 다른 나라가 체결할 때 뭔가 생겼어. 근데 이때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최국 대우 조항은 있잖아. 그럼 최국 대우 조항은 조선이 다른 나라랑 체결했을 때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자동으로 최고 혜택을 똑같이 주는 거야. 한마디로 미국과 조선 사이는 없더라도 최국 대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선이 다른 나라랑 조약 체결했을 때 생기면은 자동으로 미국과 조약 때 업그레이드 돼서 적용되는 조항, 최고 혜택을 주는 거. 그래서 이게 최국 대우입니다. 그리고 영사재판권, 아까
일본도 있었죠. 이것이 조미소 통상조약. 근데 조미소 통상조약이 체결됐는데 배경이 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강화도 조약 체결을 했죠. 그래서 일본에 우리가 사신을 파견했어요. 이것을 수신사라는 사신이었는데 이때 누가 가게 됐냐면 김홍집이라는 사신이 갑니다. 근데 일본에 갔더니 청나라의 관리도 이미 와 있어. 이 이름이 황준헌이란 관리인데 중국 관리예요. 황준헌이 김홍집한테 책을 하나 건네주는 거야. 이 책의 제목이 조선책략입니다. 그래서 청나라 관리였던 황준헌이 우리 관리였던 김홍집한테 건네준 책이야. 뭐라 써있나 봤더니 일단 책략이란 말은 방법이잖아요. 조선이 나아가야 될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략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때 러시아가 위쪽에서 우리나라가 내려오고 있거든. 조선이 되게 긴장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써놨어요.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합해라.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합해라. 한마디로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도 친하고 미국과도 연결해라. 근데 문제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여기랑 친하고 여기랑도 친하고 여기랑도 연결하라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중국하고는 원래 친했어. 일본하고도 원래 친했어. 근데 문제가 생겼네. 미국하고 연결하라고? 여기 미국과 연결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실제로 연결이 돼서 체결한 조약이 조미소 통상조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심지어 미국과 조약 체결하는데 청나라가 알선을 내줘요. 알선은 도와줬다라는 거지. 왜? 청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이 저 멀리 떨어져 있고 자기의 라이벌이라고 생각 안 한 것 같아. 서양 애들 중에서 그나마 착한 애들이 미국이기 때문에 동생이었던 조선에 소개시켜줄만 했나 봐. 그래서 청나라의 알선과 황준헌의 조선책략에 근거해서 체결된 조약, 조미소 통상조약. 이게 본문이에요. 거중조정, 한 나라가 어려울 때 한 나라 도와준다. 체국대우, 다른 나라에서 조약 체결할 때 좋은 게 생기면 똑같이 미국한테도 똑같이 준다는 거. 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다른 나라들도 줄줄이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래서 조미소 통상조약. 참고로 요거 하나 구별해 주세요. 치해법권을 최초로 인정한 나라는 일본이죠. 체국대우를 최초로 인정한 나라는 미국이죠. 요 정도. 자, 지우고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 위에서 정리해 줄게요. 자, 강화도 조약이 조일소 조규라고 합니다. 체결된 배경, 대원군이 하야 물러났어요. 왜? 고종이 나이가 찼기 때문에. 하지만 고종 힘이 없습니다. 와이프였던 명성황후가 힘이 세요. 명성황후가 민씨였기 때문에 민씨 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빠고유, 다른 나라랑 무역하자라고 하는 통상 수교론자들이 성장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우리나라를 얕잡아보고 정한론을 주장하죠. 한반도를 정벌하자. 그래서 조작간 사건, 운요 사건. 그래서 체결한 조약, 조일소 조규. 그래서 조선은 자주국이다. 청해 간섭을 배제하려는 거였죠. 부산에 항구 2개 개항했고 영사재판권 했고 해안을 청량하겠다. 그래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다. 일본한테 유리하다. 그리고 불옥조약, 거류지, 항구 아까 세 군데 있었죠. 거류지에서 일본 화폐가 쓰일 수 있다. 그리고 조일 무역 규칙, 이것을 이렇게도 쓴다고 그랬어요. 통상장정. 여기 나중에 개정되거든. 쓰리 무입니다. 세 가지가 없어요. 관세가 없고 곡물 유출을 무제한 허용했고 최국대도 없습니다. 최국대 최초는 미국이었었죠. 자, 이번엔 조미소 통상조약. 청나라가 도와준다 그랬죠. 그리고 청나라의 황준헌이 김홍집한테 준 책 조선책략.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조선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연결하고 미국과 연결해야 된다. 특히 미국과 연결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과 연결이 되었죠. 그래서 조미소 통상조약. 똑같이 치해법권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 체국대우 첫 번째, 거중조정 도와주는 거 관세. 일본 아까 관세 없었죠. 그랬더니 우리나라 너무 피해보는 걸 느낀 거야. 그래서 미국과 조약 체결할 때는 관세를 든 거죠. 최초입니다. 뭐가? 서양과는 최초. 하지만 전체 최초는 일본.
공통되게 불평등. 그리고 다른 나라들하고 연달아. 참고로 프랑스하고 조약 체결할 때는 천주교. 우리 병인양요 때 프랑스 신부 죽였었잖아. 그래서 전쟁까지 일어났었잖아요. 병인 박해로 죽였고 병인양요 전쟁까지 벌어졌죠. 그래서 천주교의 인정을 받아낸 것이 프랑스와의 조약입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강화도 조약에 대한 옳은 설명.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하였다. 참고로 기억은 될 수도 있어요. 부록을 자, 양국의 무제한 아까 봤었죠? 어디서 봤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무제한 곡식 유출, 조일 무역 규칙. 이것을 강화도 조약의 큰 틀에서 보면은 들어가고 여기 조일 무역 규칙 통상장정으로만 별도로 보면 안 들어가는데 선생님 봤을 때는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부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하였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거 선생님들의 판단에 따라 다르다. 영사재판권이 포함되었다. 맞죠? 일본이 최초였었죠. 다른 말로 치해법권.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 근대적 조약이다. 맞죠? 자, 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약 체결을 알선하였다. 요건 어딜까요? 청이 알선한 거 아까 어디였어요? 미국이었었죠. 미국. 그래서 그 조약이 조미소 통상조약이고 옳은 설명. 거중조정. 두 나라 중에 어느 나라 도와주는 거. 최고의 대우. 두 나라엔 없지만 다른 나라의 조약대에 생기면 반영하는 거. 영사재판권. 맞죠. 일본의 알선으로 체결되었다. 아니죠. 미국이 청나라가 알선했죠. 무관세. 아니죠. 조미소 통상조약은 관세가 들어갔었죠. 일본과 조약 체결할 때 무관세였더니 좆돼가지고 무관세로 설정했죠. 천주교 선교활동을 인정하였다. 이거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프랑스와의 조약이었었죠. 조선이 외국과 체결한 최초 근대적 조약은 일본과의 조약 조일수호 조규 혹은 강화도 조약이었었죠.